의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손님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와, 섭외 너무 와, 외과 교수님이시고요. 정말 귀하죠. 그래서 네, 손준혁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소아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손준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기이자 또 저의 베프의 남편이십니다. 그런 TMI도 지금 아, 너무 의과대학 동기죠. 그렇죠. 의과대학. 외과 전공이시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로 소아외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소아외과에 대한 좀 사실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통은 잘 모르세요. 소아외과가 뭘 하는 과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 환자들의 외과적 질환,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들을 주로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이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수술을 다 하고 있고요. 특수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소아 심장 수술이라든지 소아 뇌정량 때문에 뇌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뼈가 부러졌을 때 정형외과에서 수술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대부분의 외과적 질환을 저희가 수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지금 현재 4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 모든 병원에 소아외과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광진구에서도 소아외과 진료하는 병원은 없고요. 간혹 이제 광진구 아이들은 이제 가끔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요.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잘 진료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그 선생님이신 게 가까우니까 비급할 때 그래서 쓰고 보낼 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외과 의사도 학생 때부터 하다 보니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멋있고 재밌네 하면서 외과를 하게 됐고 또 외과 안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 분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아외과가 굉장히 재밌고 보람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핍박받고 남들이 기피하는 과인지는 잘 몰랐죠. 이제서야 좀 사회 인식이 그렇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고요. 이제서야 깨닫다니. 큰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이 일이 좋아서 하게 되었고요. 서해부 탈장은 저희 소아외과 의사들이 하는 수술 중에 비응급 수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이 서해부 사타구니 쪽에 장이 튀어나오는 증상입니다.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엄마 아빠들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타구니 부위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종괴가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서해부 탈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놓칠 수가 없는 게요. 기저귀를 갈고 씻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아이들이 울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이게 탈장이 또 생기는데 당연히 캐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서해부 탈장은 어떻게 보면 좀 선천성 질환입니다. 선천성 질환이고 아기가 발달을 할 때 엄마 뱃속에서 남자의 고환은 처음에는 뱃속에 있습니다. 뱃속에서 생긴 다음에 원래 위치인 고환 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만들면서 내려오게 되죠. 보통 그 길이 이렇게 닫혀야 되는데 그 길이 열려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그 길을 통해서 장이 튀어나오면 바로 서해부 탈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구의 잘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생겨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지만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죠. 네, 남자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생기고요. 근데 여자아이들도 비슷한 구조물이 그 태아 시기 때 생기기 때문에 똑같이 탈장이 서해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진을 위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서 장이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초음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서해부가 볼록 튀어나와서 왔어요 해서 벗겨봤는데 정말 있다 그러면 그냥 사실 그것만으로도 100% 진단이 되고요. 근데 탈장의 특징이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거든요. 들락날락 거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 왔는데 안 튀어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가끔 억울해 하는데 엄마 아빠한테 제가 묻습니다. 이게 정말 튀어나왔냐? 사진 찍은 거 있냐? 자세히 들어보면 울 때 튀어나왔다가 또 들어간다고.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엄마 아빠들이 그런 경우로 올 수가 없거든요. 서해부 탈장이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엄마 아빠의 말을 확실하게 믿고 초음파 없이 그냥 바로 수술을 하는데요. 거의 100%. 그쵸. 100% 있습니다. 초음파를 하는 시점에 또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장이 안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간혹 잘 안 보인다 이렇게 진단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서해부 탈장이 없는 거냐?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튀어나왔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 그 당시 증상 그 자체가 사실은 진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것 이외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파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드물고요. 어떤 엄마 아빠들은 아파하지 않는데 꼭 수술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물론 이게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고 가만히 두어도 아이에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튀어나온 장이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터널 같은 구멍에 장이 튀어나온 다음에 다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서 장이 부으면서 계속 끼게 되고 장이 끼면서 이게 쫄리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장으로 가는 혈류, 피가 차단이 되면서 장이 썩는 그런 파병증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일이 커지는 거죠. 응급으로 수술을 해서 필요하면 장을 자르는 수술까지 갈 수도 있고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이 편하게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권하게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때도 제법 발견이 되는데 신생아 때 마취해도 되나요? 마취해도 됩니다. 안전하게 마취하고 수술을 빨리 해서 그런 불상사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탈장 범위 안에 배꼽 탈장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꼽 탈장이 있는 경우는 정말 많아요. 수술까지 제가 막 보내게 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 말이 정확합니다. 배꼽 탈장은 수술을 사실은 안 합니다. 이제 탯줄이 떨어져 나간 그 배꼽 자리가 피부는 덮여 있는데 이제 거기로 이제 또 똑같이 구멍이 남아 있어서 장이 튀어나오는 현상인데요. 배꼽 탈장은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합니다. 첫 번째는 서해부 탈장과는 달리 다칠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배꼽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돌 되기 전에 대부분 다칩니다. 특히 언제 잘 다치냐면 배에 힘을 주면서 일어서고 걷기 시작할 때 복벽의 근육이 세지면서 배꼽 탈장 그 구멍이 닫히고 탈장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배꼽 탈장은 장이 끼는 현상이 생길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배꼽 탈장은 지켜보는 질환이고요. 저희 경험상 대부분의 배꼽 탈장은 수술 없이도 돌 전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간혹 두 돌, 세 돌까지 찍어봤는데도 안 다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미용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막 맹장염이라고 많이들 다들 알고 계신 거는 맹장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충수 돌기염이고요. 탈장은 저희가 수술하는 비응급 수술 중에 가장 많은 수술. 충수 돌기염은 응급으로 수술하는 수술 중에 가장 많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돌기라는 구조는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돌기 모양으로 이렇게 저희 새끼손가락 정도 구조물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충수 돌기라고 하고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붓게 되는 경우가 이제 충수 돌기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염은 이제 장에 생기는 염증이죠. 충수 돌기염은 충수 돌기에 생기는 염증인데 똑같은 장의 계통인데 왜 장염은 수술하지 않고 충수 돌기염은 왜 수술을 하냐? 장염은 보통 그냥 내버려둬도 스스로 좋아지고 낫는 질환인데요. 충수돌기는 실제로는 장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아닙니다. 전혀 소화나 영양분 흡수나 그런 것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염증이 한번 왔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경우를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조직 자체가 얇고 약하기 때문에 염증이 한번 왔을 때 터진다거나 고름이 생긴다거나 염증이 생겨서 복마병으로 번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충수염은 이제 진단되는 순간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도 했잖아요. 다 고등학교 때 그러신가요? 했고 저도 했고 조원장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다. 근데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뭐 교과서에 이제 나오는 어떤 증상들, 오심, 구토, 그리고 막 배가 너무 아프니까 막 화장실 가보고 했는데 이거 아니고 마지막에 기절했어. 대부분 모호한 어떤 위장관 증상을 좀 느끼시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 혹시나 그런 충돌기형일 수 있으니까 대학병 가보세요라고 의뢰서 쓰는 거는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상복부부터 막 무지근하게 아프다가 하복부 쪽으로 내려오는데 오른쪽으로 자꾸 몰리는 것 같다. 병원에서는 이제 눌러보고 앞통과 뗄 때 통증 뭐 이런 걸 보고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면은 이제 가서 검사해보시라고 써드리거든요.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모호해가지고 항상 약간 울렁거리고 비식거리고 그런 게 있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확실히 진단하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병원에 가보는 게 맞고, 임산부는 또 CT를 못 찍기 때문에 초음파를 해서 하게 되고, 임산부도 근데 예외 없이 수술을 해야 돼요. 그쵸. 오히려 더 수술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충수염이 터지거나 복막염이 번지면 태아의 생명에도 좀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라도 수술을 하는 것이 먼저. 이걸 알아채릴 수 있냐? 그게 문제일 것 같아요. 여기 김정환 원장님이 경험한 거는 정말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당연히 이제 대학병원이나 초음파 CT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간혹 이런 특히 소아 청소년 오른쪽 아래로 몰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그만한 아이들일수록 충수돌기 위치가 오른쪽 아래보다는 약간 간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청소년들은 골반 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아이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통증이 오른쪽 위로 몰린다거나 골반 쪽으로 몰린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꼭 오른쪽 아래가 아니더라도 의심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장염과도 되게 증상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죠. 이게 충수염인지 장염인지. 어린 아이들은 복통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단은 지켜봤는데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 번쯤은 꼭 의심하고 병원을 가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장염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제한하고 좀 쉬게 놔두면 호전의 양상을 보이는데,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심해지고 기절할 정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거부 진행을 못하는 거야. 동의서를 안 써줘가지고. 왜? 부모가? 부모가 장염일 것 같은데 막 이제 이러다가 터졌어. 실제로 어린아이들 그렇게 늦게 짓는 데서 터지는 경우가 제법 많죠.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의 괴로움으로 남았던 건 그게 뭐 로컬에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파하니까 입원이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입원 중에 검사를 입원 중에 검사 거부로 해가지고 결국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권유해서 찍었는데 아닌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오른쪽 아랫배가 아파서 응급실 오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뭐 CT나 초음파를 해보면 맹장염이 아닌, 충수돌기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사들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권유를 할 정도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를 진행해서 충수돌기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거나 맞으면 수술을 하고, 이런 반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면 좋은 거니까. 네, 그쵸. 저도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았는데 항문이 없는 경우. 그렇죠. 이제 선천성 기형 중에 특히 선천성 소화기 기형, 입부터 항문까지 이제 소화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느 부위에 기형이 생기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 소아외과 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진료하고 수술하는 질환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말씀하셨다시피 선천성 기형이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보통은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딘가 막히거나 안 생기는, 태어났는데 항문이 없어. 그러면 이제 쇠암 진단돼서 바로 저희 소아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오게 되고요. 식도가 막혀있는 식도 폐쇄증, 십이지장이 막힌 십이지장 폐쇄증, 소장 어딘가에 막힌 소장 폐쇄증, 각종 막혀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이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되면
저희 소아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꼭 전원을 오게 되고요. 결국 수술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경과가 좋습니다. 식도가 막혔으면 식도를 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소장도 마찬가지고요. 항문이 없는 쇄양 같은 경우는 쇄양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항문을 바로 만들어주거나 단계적으로 수술을 하기 위해 장루라는 인공 항문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항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진짜 멋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옛날에면 다 사실은 못 살리는 질환인데 만들어서 살리는 거잖아요. 진짜 멋있네요. 제가 보낸 그 쇄양 환자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미 많이 컸어. 그래가지고 외래 그냥 뭐 다니고 하는데 약간 뭐랄까 변질이 약간 계속 가나요? 성인 될 때까지? 네, 이게 쇄양 아이들 특징인데요. 이게 항문 쪽 발달이 제대로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쇄양 중에서도 어떤 기형은 괄약근도 되게 약합니다. 항문을 그 자리에 장을 이렇게 뽑아서 만들어줘도 결국 이 괄약근은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괄약근을 사용해서 항문을 쓰게 되는데요. 괄약근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래도 변질인 증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갈 때에도 계속 외래 진료를 보면서 배변 훈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를 지속하고 있고, 변질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의 발달,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격려해주고 부모들에게도 교육을 해서 이것들을 최대한 훈련하고 예방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아외과 선천성 기형 수술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외래 진료를 지속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소아외과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하는 일은 무조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를 갔는데 이거는 소아외과 선생님 진료가 필요합니다,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소견이 있다면 가까운 소아외과 진료가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이 광진구 소아외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동네인 저희 병원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해외에 가지 않는 한 365일 24시간 전화를 받아서 출동해서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갈 때는 꼭 얘기해주고 가보라고 할 때는 꼭 가자, 검사를 하자고 할 때는 하자, 수술하자고 할 때는 미루지 말자. 오늘도 동네병원 나는 의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